안면이 있는 분들이어서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굉장히 친근감을 많이 느끼게 되네요. 자, 저 꽃 좀 잠깐 보셔야 되겠어요? 예.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동기생분들, 특히 고등학교 동기분들은 언제 만나도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대학 동기분들은 만나면은 조금 어려워요. 서로의 그 격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동기는요 언제 만나도 저는 뭐 언제 한 동창회 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빡 치면서 야 이 새끼 오랜만이다. 뒤에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그렇게 이름 불러주고 장난치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학 동기들은 힘들어요. 초등학교 동창들은 너무 멀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다시 만나뵈니까 아주 굉장히 반갑고 더구나 여기 몇몇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고 부담이 없는 분들이서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시간이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좀 부담이 없고 항상 그냥 편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되게 어려운 자리, 좋은 시간에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신대로 목사님, 조태준 동분들, 원대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인생 이야기라고 하다 보니까 참 굉장히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오늘 좀 준비해온 USB가 좀 여기 코딩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네팔이에요. 저희가 이제 근데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몇 가지를 크게 단락을 나눠서 얘기 드린다면 1993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 OECD 가입해서 리젝션 당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아직 선진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희 나라는 아직 저개발국가 언더데벨롭드 컨트리를 도와준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념사항 정도 되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실적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소득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OECD에 가입해야 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자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실적으로다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들 4명을 뽑아서 저개발 국가에 지원으로 파견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미얀마로 가게 됐죠. 그 저개발 국가 이제 페루, 아프리카의 카메룬, 그다음 방글라데시, 그다음 미얀마. 그래서 저는 그 덕택에 미얀마에 가서 이제 첫 해외 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하게 됐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OECD에 가입하게 된 그런 마지막으로 실적을 낮췄던 그런 일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고맙구나. 그 후에 이제 좀 미얀마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갔는데 미얀마 생활은 그런대로 좀 재미있었어요. 한센병 부작용 우리 최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나 환자촌에도 가고 결핵 환자촌에도 가고 또 아직도 거기는 이제 공수병이라든가 홍역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좀 지내다 보니까 우리 집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맨날 놀고 크리켓이나 하고 수영이나 다니고 이제 정부하고 기간이 딱 끝날 때쯤 되니까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애들이 바보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그 인수분해하고 뭐 1차 반도시 막 하고 그럴 텐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뭐 반변명 같기도 하지만 뉴질랜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 이민을 가서 거기서 한 10년 생활을 했는데 정확히 한 9년 8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가 의사로서 생활하기 가장 편하고 가장 늘어지고 가장 낫기하고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토스트 하나 들고 골프 치러 가고 또 골프 한 라운드 돌고 와서는 또 토스트 한 장 먹고 그다음에 연어 낚시 다니고 그다음에 연어 낚시 보고는 저녁 때는 인터넷 바둑 보고 얼마나 편해요. 금요일 날만
피칼 임팩이라고 그러죠. 이제 노인네들이 나이가 들면 노인들이 변을 못 봐요.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근데 조그만 동양인 씩씩 웃으면서 와가지고 요걸 딱 빼주면은 똥 파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게. 그게 저는 사실 똥 파고 밥을 먹자고 그런 거죠. 이제 결국 근데 사실은 똥이나 밥이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좀 보내다가 이건 2002년도인가요? 2000년도구나. 2000년도에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테러 아주 심했잖아요. 그러다 2001년도에 폭격을 합니다. 2006년도 11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을 하거든요. 그 폭격을 하면 난민들이 생기잖아요. 이 난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난민촌에 가면은 부녀자들, 노약자들, 어린애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무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정치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순수한 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희생을 당하죠. 실제로 무기 들고 총 들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멀쩡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 치료해 줄 때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러나 이 난민촌 이런 데 가보면은 도와줄 사람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빵도 없어요. 그런 거를 한 3개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번 보고 나니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참 비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하고 나면 영화에서 보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 아니면 비참한 장면 그것만 보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고 나면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비참하거든요.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난민촌에서 저는 참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고 가슴에 정말 못이 박힌 정도로 그렇게 비참했어요. 한 번은 난민촌에 저희가 캠프를 차리면은 한 300~400명이 큰 감출이 만들어집니다. 진료받으려고. 근데 제일 뒤쪽에 6살짜리 애가 자기 동생인 것 같아요. 아이를 업고 또 뒤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른들이 밀치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박부한테 저 뒤에 아기가 하나 있으면 걔를 먼저 좀 보내라. 데리고 와라. 겨우 끌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이제 진료하다 마다 또 밀쳐서 또 밀려나고 겨우 아스피린 몇 개 주고 항생제 주고 이렇게 좀 치료해주고 마무리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빵을 손에다 이렇게 빗물에다 해서 이 빵을 불려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저렇게라도 먹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또 자기 동생이 그러더라. 그런 거는 참 또 우리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있을 때는 그런 걸 안 봤으니까 몰랐거든요. 근데 보고 나면은 이게 내가 그동안 뭘 하면서 살았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죠. 86년대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있었죠. 아시안 게임 때 저는 우리 집 애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었어요. 필리핀 그 바랑가이라 난민촌을 빈민촌이죠. 빈민촌을 바랑가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애들이 그때 4살, 6살 그래서 해외 여행 간다고 신난다고 나도 이제 해외 여행 간다, 필리핀 간다 하니까 박사랑 독보니 뭐니 굉장히 들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내가 난민촌에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해외 여행이야? 그냥 하루 종일 우는 거야. 뭐 이런 데 왔냐고, 내가 왜 이런 데 오려고 여기 왔냐고.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서 진료를 하는데 첫날 하루 종일 울더니 둘째 날 아이스크림 줘도 안 먹어. 둘째 날도 난 알아서 하겠지. 진료를 하다 보니까 둘째 날 저녁 때쯤 되니까 번호표, 막 밀리니까 번호표 놓아줘요. 그 번호표를 이렇게 지가 쓱 가지고 애들한테 놓아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약을 싸가지고 약 싸는 거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것도 놓아주고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내 손을 와서 슬그머니 잡더니 아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 기가 막힌 교육 아닙니까?
그게 아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 한마디. 그래서 그 두 녀석도 다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녀석은 끝까지 공부를 못하고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지 하나는 또 같이 똑같은 코스로다가 공군 전역하고 가정의학을 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아래층에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쭉 생활을 보면 지금 뉴질랜드에 있다가 아프가니스탄을 해서 아프가니스탄 갔다 오고 나니까요. 그때는 2002년도에 태풍 루사 큰 태풍이 왔었죠. 그래서 낙동강 댐이 터졌어요. 그래서 김해시가 물바다가 됐는데 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여기를 좀 가서 좀 책임 비슷하게 해서 의사협회 대표를 좀 일 좀 해주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김해시 의사회하고 그때가 한참 의학분업보다 말씀 참 많을 때였거든요. 뭐든지 의사는 진료가 아니라 진료만, 약사는 약을 조제하고, 그 의학분업이가 의사는 진료만 하고 약사는 약만 짓고. 그런데 이런 재난지역, 국가재난이라든가 피해지역, 이런 홍수나 뭐 이런 지역에 가서는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위원장이 박종웅 씨인가 그랬을 거예요. 박종웅 씨를 몇 번을 만나가지고, 물론 김해시 의사회장하고 의사회하고 보건복지위원장하고 이게 몇 번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난민촌도 이렇고 그런데 의사한테 조세권이 없으면은 무슨 난민촌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의사들이 파견돼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수혜지역도 마찬가지다. 돼지가 한 30여 마리가 빵빵하게 배가 퉁퉁 불어가지고 떠다니는데 그걸 해경보드를 타고 이렇게 가서 이 산봉우리 저 산봉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약사를 대동해 주든지 아니면은 조제권을 주든지 그래서 투쟁 비슷하게 굉장히 심한 어필을 했죠. 그래서 그때 박종훈 씨가 상당히 좀 공감을 얻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에 한해서는 그 지역에 한해서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조직권을 준다는 그런 법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 안 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도 그게 법제화되지는 않고 장관 시행령으로만 그게 돼 있습니다. 2024년도 재작년인 걸 거예요. 경상북도 의사에서 이 문제를 또 한 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제화를 해달라. 시행령 가지고는 좀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데 아직 또 한 번 떠들어댔는데 아직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 재난 지역이었는데 그 재난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난은 말이죠. 수해, 태풍 같은 거. 그 다음에는 한해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해 지역이 있죠. 그게 어딘지 아시죠? 아랄 바다라고 있죠. 아랄해는 한 40km 정도 자꾸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래밭이죠. 배가 물이 말라 들어가니까 물 부족이 있는 데서는 그 원인은 바로 그쪽 지역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목화를 재배하는데 목화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쪽 퍼거슨밸리라고 아프가니스탄 그쪽에는 시르다리아, 앙르다리아 두 강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이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과일도 굉장히 맛있고 달아요. 이 물을 쭉 가다가 오늘 타지키스탄이나 그 아래 투르크메니스탄 여기서 물을 다 뺐으니까 바다가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라리는 내잖아요. 그게 말라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배를 띄우려고 운하를 팝니다. 근데 사람 파는 것보다 말라 들어가는 게 더 빨라. 그래서 아마 사진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모래밭에 철석 배들이 모래밭에 와 있어요. 여기 산인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지역에 가면은
비도 없어요. 비도 1년에 한 5mm 정도밖에 안 오니까. 그런 지역을 저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 대사관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네가 우리 좀 도와주면 너희 팀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는 모든 신병 보장을 해주마.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그때 저는 5개국 의료팀 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그다음에 타지키스탄, 또 그렇게 5개국 이제 의료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야, 여기 이 위험한 전쟁터에 가는데 우리 팀이 하늘에도 안전하게 갔다 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 해주마. 요건이 뭐냐 하더니 저 내해 한해 지역에 가서 열흘만 진료해다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우리 팀을 끌고 이제 거기 갔어요. 근데 그 나라 거기 카라카스탄이라는 같은 나라 우즈베키스탄이 같은 나라인데도 비자를 또 얻어야 돼요. 그게 아마 CIS 16개국이 독립되면서 워낙 작은 나라니까 우즈베키스탄에 합해가지고 이렇게 통일시켜줬던 것 같아요. 독립을 시켜줘서. 그래서 거기 한해 지역에 가니까 이 손톱이 말이에요. 손톱 스푼네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숟가락 손톱. 손톱이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꺾어지는 손톱이죠. 엄청나게 빈혈이 심한 이런 게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도 아마 어릴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한 구역질 하다 보면 가지고 해충 죽거든요. 그런 거 보셨죠? 목에서 해충입니다. 꺼지는 여기다. 다반사입니다, 그게.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런 데는 철도 부족하지만 아요다인, 갑상선 질환이 또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열흘 동안 진료를 하니까 보고서를 쓰는 게 2I, 하나는 아이언이고 하나는 아요다인. 2I를 여기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이쪽 주민들의 건강에 많이 좋을 거다. 그런 보고서를 내서 우리 대사관에 했더니 그 보고서를 보고 너 6개월 후에 다시 와야 된다. 아니 나는 내가 맘대로 와보겠다고. 나 안 오겠다고. 제발 좀 와달라. 한 번만 더 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보자 그러고 말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2I가 저희가 쓴 그 보고서가 우리가 가기 전에 그 MSF라는 게 있거든요. 국경 없는 의사회 거기에서 거기를 지역을 한번 보고 이 2I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었던 거예요. 그걸 컨펌해주는 리포트가 있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어피니티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거기 그 빈혈 환자도 굉장히 심하고 갑상선 질환도 많고 그 지역에서 한 열흘 동안 있다가 근데 어디든지 외국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나면은 이틀 하면 또 이틀은 또 이렇게 관광 코스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거기서 사마르칸트를 통해서 이제 타시켄트로 들어오는 그 길이 옛날에 그 모던 실크로드 아닙니까? 모던 위에 약대라고 그러죠? 약대 타고 다니는데 그 길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자동차 쌩쌩 다니고 이 사마르칸트는 참 이쁜 곳이에요. 멋지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구경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일이 있고 타지키스탄에서 또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 재미있었던 기억 중에 하나는 타지키스탄에 가면은 우리가 그냥 관광만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한국인 의사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다못해 국물이라도 있겠지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진료하잖아요. 진료를 할 때 말이에요. 저는 아랍말을 모르거든요. 진료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귀가 반짝 뛰죠. 그 아랍말. 얼마나 반가워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쁘게 생긴 아가씨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세계 챔피언십 결정전이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는 태권도 국가대표 딴탄거 여자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때
나중에 와서 제가 그 슬라이드 다 찾아보니까 스페인 선수하고 제주에서 대륜을 붙었는데 한 방 맞고 넘어가더라고. 그 바람에 자기 다리 다쳤다 이거야. 근데 한국인 의사가 왔다니까 요즘 혹시나 해서 이제 온 거예요. 보니까 이거 저기 안테리어 리가멘트라는 게 있어요.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가 안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수술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주소를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하고 나서 순천향병원을 무조건 찾아갔죠. 이제 선배들이 계시니까 선생님들하고 형님들하고 이러면서 이 환자 하나 좀 봐주십시오. 그게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인데 얘가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좋다. 그럼 내가 도와주는데 나도 병원에 손해를 끼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는 수술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병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 경비는 있을 거다. 그 경비가 한 700만 원 된대요. 근데 700만 원은 뭐 나는 거지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택시를 타면은 껌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의 교통봉사대라고. 그 사람들이 한 7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돈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순천병원에서 아이를 다 수술해서 그걸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는데 꼭 한 달이 걸렸더라.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23년이 지나고 나서 재작년이죠. 제가 또 타지키스탄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지금 다리를 다 완전히 치료가 돼가지고 내가 하던 일을 갖다 도와줘서 고맙다서 자기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단이 있는데 요번에는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벌써 딸이 생겼더라고요. 아주 이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23년 만에 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나 했는데 그건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좀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억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제보랑 아이도 만나고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오니까 또 수해 문제도 있었고 한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저한테 여기 좀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안한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일 거예요. 2002년도에 러시아에다 한 30억 불인가 뭐 그 정도 돈 빌려준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았는데 그 이제 협상을 해서 돈도 좀 받아야 되겠고 또 국방 정책이다 뭐 이래서 우리나라 사절단을 보냈죠. 근데 사절단을 한 20일 동안 보내려면은 한 300명 정도 보내려면 의사가 하나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게 됐는데 타고 갔다 와서 한 바퀴 도니까 좀 재미있는 일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2009년도에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철도 총장했던 최현희 씨가 여기 좀 같이 좀 다시 갑시다 해서 또 한 번을 갔거든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찍어가지고 너 갔다 와 이렇게 찍어가지고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그걸로 또 한 25일 정도 이렇게 베를린까지 갔다 온 게 있었어요. 뭐는 다른 경영은 무조건 찍혀가지고 그걸 세 번째 저 러시아 TSR이라고 그러죠. 트란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의무실장은 세 번째 아니고 사실은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 에피소드 중 하나가 이 세 번째 러시아 때입니다. 러시아에서 잠깐만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폴란드 바르샤바 또 독일 브란덴부르크 광장까지 가는 건데 중간쯤에 보면은 에카테린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꽤 크거든요. 에카테린부르크에서
이제 어떤 큰 팀들이 국가팀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선발대가 있어요. 이 선발대가 가서 어떤 건저 웬만한 걸 다 어레인지하고 우리가 도착할 때쯤에 선발대는 또 그 다음 지역으로 가고 이 선발대 중에 외교관 여자가 있는데 실종이 됐어요. 외교관 실종 사건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는 모스크바에서 이거 좀 구경하고 있는데 시꺼먼 안경 쓰고 후리무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좀 봅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먹었죠. 겁을 다 먹고 저요. 예. 그래서 좀 갑시다.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에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실종된 여자 외교관은 맨 마지막에 본 사람이 당신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마지막 환자는 그 감기 환자였는데 그 여자가 지금 실종이 됐다. 당신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것만 잔뜩 쫄아가지고 대사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찾았는데 지금 어디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은 뭐냐면 전염병 병동 수용소, 격리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15년도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메르스. 그러니까 선발대가 에카테린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피를 토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당국에서는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니. 거기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 났는. 우리나라도 메르스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격리 수용을 시키고 연락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결혼도 하는 여자가 아주 발발 떨죠. 그런 게 다 그때 당시 러시아나 이 모스크바에서는 한국인 의사 개업한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한테 개업도 안 시켜줘요. 한국이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 그 기간 동안에만 러시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딱 한 명이지.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사하고 또 단장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당신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서 구해오세요. 시간은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또한 야간 비행기를 타고 에카테린부르크로 가서 거기서 중간에 따이스키라고 해서 이제 고려인들 많잖아요. 그들도 통역을 맡기기로 하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영어 안 돼요. 심지어 자기 존심 때문에 그런지 1, 2, 3 뭐 이러다가 no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답답한데 어떡하나. 아무튼 그래서 전염병 격리 수용소를 갔더니 참 야박하더라고요. 야박해. 5시간 타협을 하는데 뭐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5시간 타협해서 겨우 이제 마음을 돌리려고 할 때쯤 돼서 야, 너는 이 약 참 좋더라. 너는 참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 그랬더니 쎄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이거 한번 해보자.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아주 좋은 일이다 이런 일인데 이러지 말자. 이 환자는 메르스 환자가 아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치료해왔던 환자다. 거짓말이 잘 되죠. 3살 때부터 치료했는데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거는요, 기관지가 이렇게 넓어지고 그다음에 석회화가 돼요. 석회화가 되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터벌어지죠. 울리고 그런 게 석회화인데 터져버려요. 그래서 박혀를 하거든요. 이 환자가 어떻게 메르스라고 진단해서 이게 가두냐? 그건 곤란하지 않냐? 기관지 확장증이다. 우리는 계산놓고 좀 밀어붙여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승낙을 맞아서 5시간 만에 구출해갖고 나오는데 뒤도 돌아보고 싶죠. 뒤에서 뭐 끄집어 당기는 거고. 거기 철문이에요. 철문을 3개를 통과하는데 마지막 철문 통과하고 나니까 저 앞에 차 있는 데 가서 뛰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25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들어가니까 다른 팀들이 또 고단지로 다 가려고 차 타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벅벅 졸려가지고 그 하여튼 옆에 같이 있던 룸메이트 한 분이 어제 조승희 공연 보셨어요? 그래서 예, 잘 봤습니다. 그 참 노래 잘하죠. 보기로 했어야죠. 예,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사건이 또 터지더라고요. 그 여자애를 데리고 나오면서 비행기에서 또 각혈을 하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에 거기서 러시아에서 토마토 주스를 줘요. 토마토 주스 한 잔 탁 해놓고 너 또 각혈하면은 이거 마셔라. 그리고 이거 좀 하라. 근데 오다가 또 한 번 각혈인데 별다른 사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해갖고 오니까 이 외교관이 여자애가 29밖에 안 됐으니 뭐 알아요? 나 다 싫으니까 지금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아니 일도 안 끝났는데 지금 브란덴부르크 광장까지 가서 또 마라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그래서 호텔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너 여기서 한 3일간 쉬어. 그러니까 저는 내가 다시 온 마음이고 브란덴부르크까지 가면서 일 다 끝내고 다시 모스크바로 또 돌아와서 걔 데리고 집에 오니까 공항에 도착하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박수. 그래서 이 한해 지역, 이런 수해 지역, 재난 지역을 막 다니다 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영도에서 큰 불 났죠. 의성에서도 불이 쫙 몰아쳤는데 참 지금 오면서 그래도 조금 팔팔한 쌍이 나오긴 했지만은 참 안타까워요. 이 화재 지역에는요 건질 게 없어요. 수해 지역은 그래도 씻고 나면 그래도 냄비는 더 쓸만한 거 건지는데 화재 지역에서는요 다 땅에서 버려야지 아무것도 쓸모짝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돌아오는데 의성 지나고 안동 중간인데 전부 다 검게 그을린 지역 그때 빨간 게 하나 보여요. 진단이에요. 야, 이런 가운데서도 진단이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있고 나오고 그 얼마나 고마운지 잘 잠깐 세우고 눈물까지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이 모든 재난 지역에서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진이 또 있잖아요. 2015년도에 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안병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야, 병관은 나랑 어디 좀 갈래? 어디를? 아니 무조건 가자. 그래서 저는 죽는 게 아니지. 그래서 둘이서 보따리 싸가지고 네팔 지진 지역에 좀 다녀왔습니다. 복사했죠. 근데 여기 지금 사진이 다 잘 왔는데 이 사진 아마 다음번에 목사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그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진 지역, 재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고 좀 쉬어야지 하는데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 요즘은 또 우리나라에 데이케어 센터라는 게 있죠. 요양보 주간보호센터. 저희 병원을 중심으로 주간보호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매주 수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고 점심 먹고 그런데 좀 노인네들하고 할머니들한테 가서 좀 재봉 좀 떨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 나중에 다른 걸로 아까 그래서 이거 훔쳐 보시죠. 아까 거기 흘려다가 만 거. 저 네팔에 가면은 저희가 한복쇼도 하고 진료도 하고 한복쇼 하고 또 한식 뷔페도 하고 요즘은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한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동기들하고 같이 간. 예, 저희도 가끔 보면 우리 동기들 얼굴이 가끔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네팔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팔에 있는 듀리켈 C라는 데하고 또 울진군하고 자매 결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MOU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가 아마 너무 까다로운 성공 안 나온 거 아니야? 잘하는 거 같아. 요거로 요거 저희 2004년도부터 2000 지금까지는 김자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비 있으면서 김자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리 대단절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대학생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청사리 전체를 그런 일들을 하고 지금 이렇게 요건 사진을 좀 보내줬더니 아마 고동준 선생이 편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장어원에 있는 저희 주택입니다. 그 카트만두 시장이 그 가운데 있고요. 바로 옆에 카트만두 시장이 있고. 인도네시아 저 네팔 대사. 네팔 참 이쁘죠. 언제 가도 꼭 가보고 싶고 그러는. 항상 우리 동기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기 홍성모 동기입니다. 활약을 많이 했죠, 홍성모 씨가. 여기 장동호 저희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장 회장님이 많이 어시스트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네팔 학교에 24 처음에는 20인조 지금 한 40인조 그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 가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나라 애국가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좀 한식 부패하는 겁니다. 홍성모 동기 노래 참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활동적이고 또 영어가 또 잘 되니까. 저 플루트 팀은 러시아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엑셀런트한 팀입니다. 우리가 가면 저기 학교 아이들이 뭐라도 좀 배우고 싶어서 어떤 때는 또 미용 기술가도 좀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좋아해요. 저는 만찬 때 카트만두 시장입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저기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홍태희 동기 아들이에요. 홍태희 동기. 저희가 네팔에 갔을 때 홍태희 동기 아들이 거기서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예, 뭐 조금 자금이 안 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장을 그 자리에서 일부러 불렀죠. 그래서 시장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막 그 이후로는 다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팔에서는 되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걸 한번 좀 보시죠. 이건 제가 청살리 대장정 하면서 지냈던 건데.
드릴 게 없어요. 그냥 병원에 있다 보니까 혈압계하고 당뇨 측정기네요. 당뇨 측정기하고 체온계 좀 이렇게 갖고 목소리 나눠주시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바닥하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5월 2일 날 출간했습니다. 청살리 대장정이라고 해서 1권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 봤을 거예요. 여행의학과 2차 진료라서 한 500페이지 되는 거 그거 출간된 게 있었고 지금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5월 2일 날 청살리 대장정 이런 걸 출간했는데 이 목적이요. 약간 좀 정치색이 좀 있어요. 청살리 대장정이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원이 전부 끊어졌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걸 복원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청살리 대장정 15년 동안 다니면서 낙서해 놓은 거 에피소드들 좀 다 정리해가지고 가끔 그 요새 인터넷 익스플로 보니까 이 책이 선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도 있으니까 불편 보시도록 하세요. 이거 좀 목사님. 내가 드리는데 이거 오히려 요거는 저희가 그 SHB입니다. 그냥 제 나름이 아니라 저희 그 동행문학이라고 해서 수필 쓰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1년,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간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저기 작전 모스크바 작전 25시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있습니다. 사진이 워낙 많은데 그건 다 일일이 하려면 그래. 고맙습니다.